별첨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반인륜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론 기사를 인용하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저는 참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을 해서 언론사가 그걸 대서특필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했다는데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다 흘려내놓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인용하는 이 수사 방식, 정말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수사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시간 끌기식 신문 방식을 계속 했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기간 내내 피의자들을 불러서 수사하는 것처럼 외관을 보이고, 그리고 언론에는 강도 높은 수사, 철저한 수사, 그래서 어떤 중요한 증거들을 수입할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모습은 거의 하품 나오는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나절 내내 포털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준 후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 또 아까 혁명동지가 같은 노래들을 서너 번 틀어준 후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느낌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 조사실에서 서너 시간 있는 동안 실제 수사는 한 30분도 채 되지 않는, 그래서 수사의 모양새만을 좀 취하는 그런 수사로 일관됐다는 것을 제 기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시간 끌기식 수사를 해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묵비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그런 법적인 의견들도 저희들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반인륜적인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그 예인데요. 8월 28일 날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서명하기 전에 그 여성이 잠옷을 갈아입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0여 명이 넘는 국정원 남자 직원들이 혼자 살고 있는 잠옷바람의 여성을 둘러싸고 수십 분간 그 옷을 갈아입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에 서명을 한 후에야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3년 동안이나 그동안 수사를 쭉 해왔다면서 뭐가 그리 급해서 여성이 잠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서둘러서 압수수색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도 저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3년 9월 17일 날 압수수색 대상자인 윤모 씨의 경우에 주거지에 아내와 중1의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국정원 직원들의 위세에 눌려서 겁이 난 아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옥상에 올라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 올라와서 울고 있는 중1짜리한테 아버지는 언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아버지 차량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아들 상태를 본 이웃 주민이 우도 탐보를 아들에게 건네자 국정원 직원이 녹음기 없나 확인해보라 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어른들 사이에서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어도 중1이라는 나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배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인권의 감수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참에 털고 가자, 따로 말할 게 있으면 독대를 요청해도 좋다, 평판이 좋던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자백을 유도하는 그런 효율성 발언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을 혹시 듣기에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예로 몇 가지만 예를 좀 듣겠습니다. 저는 그 1차적인 주책임은 국정원과 검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비판적으로 받았음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어떠한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 두세 개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 녹취록을 왜곡 편집해서 언론에 불법 유포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녹취록이라는 것은 피의사실의 핵심적인 요지이고 당연히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도 이것이 갖고 있는 사법 절차에서의 의미들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그것을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데 충분히 숙고를 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석기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상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사에서 봤을 겁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카톡 화면을 TV 화면을 해서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카톡 화면 써보신 적 있죠? 말하는 사람은 말풍선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풍선이 하얀색이고 왼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사 내용은 이석기 의원의 압수수색에서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석기 의원의 말풍선은 왼쪽에 있고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풍선은 오른쪽에 있고 노란색이죠. 자, 카톡을 조금만 사용해 본 사람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건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죠. 국민들한테 생생하게 쇼킹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이렇게 카톡 화면까지도 포토샵으로 조작해서 방송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은 주체사상을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그 수사 과정에서도 그게 언급되는데 유물변증법이 현대 철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이의가 있습니까? 현대 사상을 공부함에 있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유물변증법이라는 것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유물변증법이라는 의미와 주체사상의 의미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물변증법을 교묘하게 주체사상이라고 왜곡해놓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쇼킹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포토샵으로 그 카톡 화면조차도 그림을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전파함으로써 아, 이석기 의원은 아들에게까지 주체사상을 교육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강력한 여론재판, 낙인 찍는 효과를 각인시키는데 무엇이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